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생입니다. 자, 오늘은 조인의 자도사라는 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자도사라는 건요, 스스로 자자에 애도할 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애도하는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모 사건에 휘말린 작가 자신이요, 그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임금에 대한 어떤 일편단심을 노래하는 충신연군지사입니다. 자, 한번 내용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서사로 가겠는데요. 역시 그 시청자가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지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인생이 몇 날이며, 그쵸? 인생은 한정이 돼 있죠? 예, 이내 몸 어찌할까 하면서 스스로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탄하고 있어요. 주렴을 손수 걷고, 주렴이라는 것은 이제 구슬로 된 발입니다, 여러분. 옥으로 된 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손수 걷고 옥계에 내려가, 옥처럼 곱게 만든 섬돌입니다. 섬돌. 섬돌에 내려가서 보통 이제 궁궐의 계단을 이제 옥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섬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색구름 깊은 곳에 님 계신 데 바라보니, 자, 님 계신 데는 어디냐면 밑에 나옵니다만 광한궁입니다. 광한궁. 그리고 광한전, 광한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그 가사에 보통 잘 나오죠. 우리 정철의 가사 작품에서도. 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먼 곳에 시적 화자가 그리는 대상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그러니까 부재 중이라는 거죠. 부재 중. 안개문요 구름창이다. 그러니까 안개와 구름이 깔려 있는 그 창과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개와 구름은 결국 시적 화자와 님 사이의 어떤 장애물, 그렇죠? 그런 것을 상징할 수가 있죠. 천리말리 아주 먼 거리에 가려져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차단돼 있는, 단절돼 있는 상황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인연이 없지 않아. 그렇죠? 님과 나 사이에 인연이 없지 않아. 하늘도 아셨는가. 그렇죠? 하늘에 이제 의지하는, 절대자에 의지하는 화자의 모습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너무나 그 절망적이거든요. 그렇죠? 외로운 청란. 청란이라는 건요, 이제 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꿩과의 새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를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안궁으로 날아올랐죠.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현실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광안궁으로 이제 갔다. 결국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광안궁을 좀 살펴보면요, 참고만 하세요. 달 속에 있다고 하는 상상 속의 궁전입니다. 그래서 선녀 항아가 산다고 하는 그런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아, 상아, 이 선녀가 인간인 얘와 결혼하게 되면서 그녀는 인간 세상을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이후 매일 하늘에 돌아가고 싶다고 기도하는데 그 소원을 들은 서왕모가 그녀에게 이제 불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서왕모는 그것을 이 남편 얘와 나눠 먹으면서 지상에서 불로장생하게 될 수 있으며 혼자 다 먹으면 또 신선이 된다는 이 양자택일의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고민하던 이 상하는 어떻게 했냐면 혼자 그냥 그것을 먹고 신선이 됩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이제 옥황상제 때문에 달에 있다는 광항공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상하가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두꺼비로 변해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됐다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광항공의 배경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주 우리가 고전에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광항공에서 쫓겨서 이제 지상 세계로, 천상 세계에서 지상 세계로 지금 떨어졌다라는 거, 적강됐다라는 것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듣고서 못 뵀던, 그러니까 님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님이 첫낮에 잠깐 뵈니, 그죠? 처음으로 이제 초면에 잠깐 뵈니 내 님이 이뿐이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뭡니까? 진심이 어렵고 정성, 님에 대한 정성, 즉 일편단심이요 충성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반갑기가 가늠할 수 있을까? 짐작하거나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감격에 맞지 않는 시적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리 뵙고 이렇게 반갑게 잠시 뵙고 다시 또 볼 생각을 하니 3천 명의 미인들이 또 있고, 그치? 아침정오로 이제 모시고 있고, 그러니까 궁녀나 신하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시적화자는 여자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궁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시대적 배경을 통한다면 이제 신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궁궐의 고운 여인, 좌우에 주변에 쫙 서 있습니다. 그죠? 펼쳐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 수줍은 시적 화자는 어때요? 수줍죠. 수줍은 빛바랜 화장을, 그 퇴색된 이 화장을 어디가 자랑할 수가 있으며, 그죠? 초라한 거죠. 탐탁치 않은 태도, 그러니까 만족하지도
흡족하지 않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을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3천 명의 미인들과 궁궐의 이 고운 여인과 시적 화자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화자의 초라한 처지가 지금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처량하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허름한, 그렇죠? 궁상맞기도 한 의기소침된 모습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한탄하고 있고 통탄하고 있는 화자의 그러한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사, 첫 번째로 가면 임과 이별한 슬픔이 이제 나옵니다. 자, 보세요. 난간에서, 난간이라는 장소예요. 피눈물. 자, 피눈물. 피눈물은 보통 어떨 때 흘리냐면요, 굉장히 슬프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이별의 슬픔을 이야기할 때 피눈물을 얘기하고요. 혈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홍루, 붉은 눈물, 그렇죠? 예. 그래서 푸른 소매 훔치며, 그렇죠? 예, 푸른 소매 우리 그 취수라고 하는데요. 풀을 취자. 옷 소매할 때 소매죠. 그러니까 이걸 닦아낸다, 그렇죠? 예, 눈물을 닦아내니까 이게 이제 색채 대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피 색깔이니까 빨간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피눈물이니까 푸른 소매니까 푸른색, 그렇죠? 예, 이러한 시각적인 이미지도 들어있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좋겠죠. 옥경, 자, 옥경을 떠나서 하계에 내려오니, 자, 옥경이라는 것도 역시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가상적인 서울입니다. 그래서 백옥경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재경, 황제가 산다는 서울이니까 천문, 천상계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떠나서 하계에 내려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이 지상계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속에는 적강 모티브가 담겨 있습니다. 적강 모티브라는 건요, 천상계 인물이 아주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그렇죠? 예, 그에 대한 처벌로 인간계에 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철의 관동대록에도 보면 황정경 한 글자를 잘못 읽어서 지상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삼인곡이라든가 성미인곡, 운영전, 숙향전, 구운몽, 뭐 소시삼대록, 창성감이록 이런 고전 작품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적강 모티브가요. 그래서 이러한 모티브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인생이 방명이 인생 방명. 이 방명이라는 것은 팔자가 굉장히 드세고 사납다. 결국 뭡니까?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배경으로 볼 때,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외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억울한 옥살이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생겼던가, 그렇죠? 자기의 어떤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쓸쓸한 10년 세월. 자, 10년 세월. 그러니까 인과 떨어져서 이별한 시간이 이렇게 10년이 흐른 겁니다. 외롭게, 그렇죠? 그림자를 벗을 삼고, 그러니까 독수 공방을 하고 있고 고독과 외로움으로 살아왔던 나날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혼자 하는 말이, 그죠? 넋두리죠, 넋두리. 임은 내임이라, 응? 나를 어찌 버리십니까? 그죠? 내임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님에 대한 원망조의 말투가 좀 드러나 있습니다. 생각하시면 그 안이 불쌍합니까? 나를 생각한다면 불쌍하지 않아요 하는 거죠. 이 님이 참설당한 시적 화자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역시 외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광해군 시절에 신하였습니다. 이 조인 작가가요. 근데 이제 결국 시를 잘못 적어서 그것이 이제 곡해돼서 결국은 추방당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배경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조를 지키고 여자로 시적화자가 여자로 등장했으니까 이 절개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지조와 정절, 순결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잘 지켰다. 그리고 귀신께 맹세하여, 귀신이라는 것은 신령, 그렇죠? 신령께 맹세해서 좋은 때 돌아오시면 다시 뵐까 했었더니만 뭐이 기대 의식이 좀 드러나 있는 거죠. 예, 좋은 때라는 것은 이제 옥에서 풀려나는 거 또는 이제 지상에서 천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과연 내 님이 전혀 안 잊어버리셨구나 하면서 삼천리 약수,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그렇죠? 청조사, 청조사라는 건요, 반가운 사자나 편지를 상징하는 말이고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청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편으로 사람이 왔다는 얘기겠죠. 건너왔으니 소식을 갖고, 그렇죠? 자, 약수라는 거는 이제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부의 전설적인 강이고요. 길이가 3천리 되고 부력이 매우 약해서 약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 털도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깊이가 깊은 그런 강물입니다. 그래서 청조사는 이제 이미 계신 곳에서 작가에게 임금의 소식을 전하는 자연물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님의 소식을 반갑게 듣겠구나라고 하면서 반가움에 지금 기대감에서 또 반가움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사 두 번째로 가면 임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러 해 엉클어진 머리 틀어서 집어 꽂고 두 눈에 눈물 자국에 분 화장품도 안 입발라. 그러니까 님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성급하게 준비하는 화자의 행동 모습, 이 상황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 길 멀다 않고 허위허위. 자, 음성 상징어가 나왔죠. 의태어입니다. 손발 따위를 막 휘두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들어오니 그 그립던 얼굴을 본 듯 만 듯 하고 있었는데 심술구준, 아주 그 짓궂은, 그죠? 얄궂은 이런 시샘, 질투, 그죠? 어찌하여 이렇게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화자를 모함하는 말들을 지금 스스로 화자 자신이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화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록달록 문이 짜서 화자를 비판하는 그런 무리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알록달록 문이 짜서, 그죠? 고운 비단 만들듯이. 자, 그러니까 비유가 되겠죠. 비유, 그죠? 요 말은요, 그냥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남기패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시경이 나옵니다. 우리 사서삼경에 시경 있죠? 소와 항백에 얼룩달록 조개무늬 비단을 잘도 짜냈다. 참소하는 저 사람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런 거거든요. 참소하는 저 사람 누구와 주로 모이하나 하면서 요 말은 바로 여기서 인용한 것이라서 결국 여기서는 뭡니까? 남의 험담을 남을 참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자, 옥돌이 쉬파리는 이제 왕팔인데요. 간신들의 모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갖 허물, 그죠? 이 흉을 보거나 실수, 과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복잡하게 모여서 모함하고 참소하는 그런 상황을 잘 제시한 거고요. 요 문장도 사실은 이제 승영구구라는 문장에서 따왔습니다. 이 파리가 분주하게 날아다니면서 이제 구하고 개가 구차하게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작은 이게 막 덤비고 때로 몰리는 이런 걸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명리를 추구하는 이 파렴치한 이런 사람들을 비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경에도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성공문이라는 글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간신배들, 그렇죠? 파렴치한 이 간신배들이 이 시적화자를 어떻습니까? 참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시경에 있는 그 구절을 인용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사사삼경을 공부한 이런 학자들이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쓰지만 당시에 그 문장에는 자주 쓰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뭐냐? 내가 이렇게 모함을 받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내 몸에 쌓인 죄가 끝이 없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제 죄가 쌓였지 않냐? 그러니까 억울하게 내가 모함당하고 중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자탄하는 장면이에요. 하늘에 해가 있어 님이 짐작 안 하실까? 그렇죠? 하늘에 해가 딱 떠 있는데 님이 알아서 다 생각해 주실 줄 알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화자의 결백을 님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일랑 던져두고 이거 참 이거는 그만두고 서러운 뜻을 말하려 하니 억울한 자기의 감옥에 있는 그 처지를 말하려고 하니 백년 인생에 평생에 이내님 만나 볼 수가 있냐? 산과 바다의 맹세, 금성맹약 같은 사랑의 첫 말씀 믿었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로 여기는 이제 대북파의 참소입니다. 그 당시에 그 정파 싸움이 있을 때 대북파입니다. 이 맹세 버려두고, 그렇죠? 작가가 자신을 모함한 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몰라주는 임금도 지금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금의 원망의 정서가 있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옥 같은 얼굴을, 자, 옥체라고 하죠. 임금의 얼굴을 홀로 두고 내가 왜 이렇게 그리워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증이 났던가 아니면 박복한 운명 탓이런가 말하면 목이 메고 생각하면 가슴이 끔찍하다. 그러니까 오열렬이라는 말을 쓰고요. 참혹하고 비참하고 참담한 그러한 장면이 여기서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참고로 이걸 읽다 보니까 우리 향각의 여요 작품으로 정서의 정과정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과정을 공부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셔서 비교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정서가 이제 고려 시대 때 무신 정권 때 의종 임금 때 그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참소 이 사람도 역시 모함 신하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귀양을 간 상태에서
의종 임금에게 바치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 충신 연주지사, 즉 옥살이를 하는 와중에 임금에게 자기의 결백을 노래하는 그런 충신 연주지사의 기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로, 그렇죠? 충신 연주지사의 최초. 그래서 정과 정이라는 노래인데요. 내 님을 그리며 울고 지냈었는데 산 접동새와 난 처지가 비슷합니다. 감정이입이 됐죠. 접동새 잘 나오죠. 두견새. 이 사람도 역모에 가담했다는 나에 대한 참소가 막 있었대요. 신하들이. 그래서 그거 참 옳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라고 이제 자기의 결백을 지금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잔월 효성이 다 알고 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우리 이 앞에 보시면은 이 임금님, 그렇죠? 임금님께서 다 알아주시길 바란다는 말이 있었죠. 하늘에 해가 있어서 이미 짐작 안 하실까? 이런 장면하고도 좀 뭔가 연상이 된다는 거죠. 비슷한 점에서. 그래서 잔월 효성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결백을 지금 주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넋이라도 님을 함께 모시고, 그죠? 물리적으로는 이제 떨어져 있지만 정신적으로 님과 함께 같이 있고 싶은 일편단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내 죄를 우기더니 그 누굽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이 시에서도 이제 원망이 나오죠. 이러한 것으로 이제 작품을 서로 견줘서 출제할 확률도 많기 때문에요. 잘 정리하시고요. 나는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어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 똑같죠. 무사람들이 참소하던 말입니다. 응?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그게 진실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직접적인 정서가 나왔죠. 그죠? 님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나요? 원망과 어떤 기원의 의미를 좀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소니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사연 들으시고 다시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면서 시저가자가 가장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마지막에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작품과 이 작품을 서로 비교해서 보신다면 상당히 값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자, 중량이 됐고요. 풍상이 섞어치고 자, 시련이죠, 시련. 그쵸? 수많은 꽃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어지러운 이 정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수의 신하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떨기 국화는 누구 위에 피었으며 이 국화는 시정화자 같은 충신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국화가 나왔으니까 말합니다만 오상고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리빨이 심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외로이 지키는 절개를 상징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국화를 비유하는 거고요. 충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절개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를 모두 가져왔는데요. 사군자가 있죠. 매화, 난초, 국화대나무. 그러니까 그 중에 매화가 나온 겁니다. 난초는 이제 외유내강을 의미합니다. 세안사무라고 있는데요. 이 소나무, 대나무, 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를 얘기해요. 빙자옥질은 뭡니까? 매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옥같이 뛰어난 바탕이란 뜻으로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매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아치고절 역시 매화입니다. 높은 절개, 그렇죠? 매화 예찬이라는 시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매화가 우리 고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소재입니다. 우리 사군자의 첫 번째죠. 세안고절은 이제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절개를 의미하는 사자성어까지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천지가 얼어붙어 엉켜 삭풍이 몹시 부니 겨울바람이죠. 찬바람이 부니 이건 이제 정치적인 어떤 시련 격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를 벼슬 짠들 해를 짠들 열을 추위 어찌할까 그렇죠? 이별의 아픔은 그만큼 크다는 거죠. 괴롭다는 거예요. 은침 은으로 만든 침을 빼내요. 바늘입니다. 그래서 오색실을 꿰어놓고 님의 터진 옷을 깁고자 하건만은 이제 꿰매는 거죠.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정성이 담긴 그런 행동이잖아요. 연군 지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천문 구중에 갈 길이 아득하니 그렇죠? 님이 있는 곳이죠. 구중 심처 또는 구중 궁궐을 의미합니다. 아녀자 이 깊은 정을 님이 언제 살피실까? 아녀자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시적화자가 여인으로 나왔다는 근거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매도 나왔고 화장품 분도 나왔었습니다. 자, 님의 옷을 깃고 싶지만 자신의 깊은 정을 이미 언제 살피실지 걱정하는 모습은 임금에 대한 마음을 역시 남녀관계, 그렇죠? 우리 남녀관계, 즉 선녀와 옥황상제에 빗대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잘 드러났고요. 님에 대한 일편단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철의 삼위인곡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인곡의 임금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내고 싶어 하는지 사계절로 다 소재가 다르잖아요. 봄에 그 매화를 보내는 충성심, 그죠? 매화 나왔죠. 여름에는 옷, 그죠? 요 장면이 이 옷이라는 이러한 그 장면하고 서로 어떻습니까? 연관이 되는 거죠. 여름, 임금에 대한 정성, 그죠? 요 부분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가을에는 이제 청광, 그죠? 임금의 선정을 소망하는 거고, 겨울에는 양춘, 따뜻한 봄볕을 지금 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임금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보내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계절에 따라 님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노래한 그런 작품이 삼위인곡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작품과 이렇게 연관해서 비교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음력 섣달 다 지났어요. 음력으로 한 해 맨 끝달이 이제 음력 섣달인데, 그러면 이제 봄이면 늦으리. 이 말은 뭡니까? 올해가 지나기 전에 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동짓날 자정에, 동짓날 하면 우리 황진희 씨도 나오죠? 떠오르죠? 동짓날.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 동짓날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시정화자가 외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어떻습니까? 절정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황진이 시조에도 이 동짓날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나긴 밤에 하면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정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밤에 돌아오니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연다 하되, 그렇죠? 당시 풍속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동짓날이 되면요, 보통 백성들은 모든 빛을 청산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하루를 즐긴다고 합니다. 거의 설날하고 같은 분위기라고 그랬을 때요, 옛날에는요. 동지와 부활절 있죠. 부활이 같은 의미를 지닌 그러한 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생명력과 광명이 솟아나는 그런 소생의 시간이 이제 동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어려운 일은 서로 이웃끼리 마음을 터놓고 풀어서 해결하는 풍습. 그러니까 당연히 대문을 차례로 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날씨가 춥고 밤이 길어서 또 호랑이가 교미한다고 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이라고도 부른 날이 바로 동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래저래 가장 원기왕성한 날이 되는 거죠. 축제입니다. 축제. 자물쇠를 굳게 잠가 침실을 닫았으니, 그러니까 이 잔치 같은 축제 날에 대비해서 어때요? 대비죠, 대비, 대조. 시정화자의 외로움은 더 어때요? 더 확실하게 강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배경, 이러한 현실적인 외부의 배경과 시적 화자의 내면의 감정과 정서는 서로 완전히 상반되면서 이 화자의 외로움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이의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가의 매화는 몇 봉오리 피었는가. 매화 또 나왔네요. 그렇죠? 서리와 매화 서로 상반되는 소재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결국 시간의 경과, 즉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정치적 시련으로 희생당한 충신들을 의미합니다. 매화는 몇 봉오리 피었냐는 것은 희생당한 충신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얼마나 남았느냐라는 표현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찰 현상을 제시했어요. 또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 인식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장이 다 썩어. 이제 애간장이 이제 다 탄다는 얘기인데요. 마음이 몹시 뭐한다? 상하여, 이 말이에요. 넋조차 그쳤으니 정신이 나가가지고 아주 멍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천줄기 눈물은 피되어 솟아나고, 그러니까 이별의 괴로움입니다. 과장법이 쓰였고요. 반벽청등, 즉 청사초롱이거든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빛조차 어두워라. 그러니까 화자의 암담한 처지를 드러내기 위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황금이 많다면 가정을 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매분화하련 말은, 이 분은 글이거든요. 시나 글, 이런 걸 사서, 그렇죠? 멋들어진 시를 하나 사서 대피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정을 얘기해서 어떤 그 유명한 사람에게 대피를 해서 아뢰려고 하지만, 이 말입니다. 한무제 당시에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백일이 무정하니, 백일은 이제 임금을 의미하는 거고요.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 뒤집힌 이 물동이, 복분이라고 합니다. 해가 어떻게 비칠 수가 있겠느냐, 서리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밝은 태양이 무정하니까 임금을 만날 수 없죠.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억울한 상황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이제 명심보감을 인용한 겁니다. 해와 달이 아무리 밝아도 뒤집힌 물동이 아래는 비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월 수명 부조복분 지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부 인용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평생토록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다. 결국 뭡니까? 자탄하는 거죠. 자책하고 있고요. 수원수구란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랴라는 규언가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자, 평생토록 나의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직설적으로 언어에 말주변이 없었다. 공교라는 것은 재주입니다. 말재주도 없다 내가. 그리고 눈치도 굉장히 몰라. 눈치도 없어. 그렇게 다녔어. 그렇게 행동을 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모함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제시한 거고요. 그걸 풀어서 헤아리고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조물주의 처분. 자, 조물주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옥살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님과 이별을 결국 뭐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숙명이여 나의 운명이다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내가 물을 수 있겠느냐? 다 내 탓이다. 운명 탓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과거의 지난 잘못을 후회하고 있고요.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에 비친 매화는 달에 가느다란 한숨을 다시 짓고, 창에 비친 매화 또 나왔네요. 매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져 있는 시적화자의 모습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달에 가느다란 한숨을 짓는다. 그러니까 반벽청등의 창에 비친 매화와 달로 시선을 이동해서, 그렇죠? 계절의 흐름은 아닙니다. 이 계절의 흐름을 강조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 분위기를 띄우는 그 배경 때문에 나온 것이지, 이 반벽청등과 창에 비친 매화는 이런 계절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4페이지 가시면 이제 결사 부분인데요. 님에 대한 이제 원망이 표출됩니다. 아쟁을 꺼내요. 악기죠. 원망의 노래 슬피 타니 검은 고줄 끊어져서 다시 잊기 어려워라. 자, 노래를 하는 상황과 연주를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나란히 지금 배치됐죠. 시정화제의 내적 갈등이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전환되진 않아요. 화자가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님에 대한 원망과 하소연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잘 정리해 주세요. 차라리 죽어서. 자교 또 나왔네요. 자교 두견세요. 화자의 분신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넋이되어 밤마다 이화 백꽃이죠. 피눈물 울어내요. 오경 잔어를 섞어 님의 잠을 깨우리라. 그러니까 이제 오경은 새벽 5시 3시 사이인데요. 그러니까 새벽녘까지 지지 않은 그 남아있는 달입니다. 새벽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달을 섞어서 님의 잠을 깨우리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피눈물을 갖다가 달빛과 함께 띄워보내겠다. 그래서 깨우겠다는 얘기죠. 죽어서라도 결국 뭡니까? 임금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려는 작가의 그 소망과 희망,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장면 때문에 또 연관된 작품을 떠올립니다. 정철의 3위인 곡이죠.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리라. 뭡니까? 강렬한 염원. 그렇죠? 윤회 사상이 지금 배경이 깔린 겁니다. 윤회 사상이 불교 사상이죠. 사상 나왔으니까 하는데 우리 그 천상과 지상은 도교입니다. 도교.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불교가 나온 거고요. 또 임금에 대한 충에 대한 것은 또 유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 도교, 유불선이 지금 어떻습니까?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작품이란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철의 성민곡에도 차라리 죽어서 이제 나궐이 된다. 이 나궐, 달 똑같죠. 여기서 보시면은 환하게 비치리라. 이런 장면들이 이제 서로 연관돼 있어서 정철의 작품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전연의 다정가라고 있습니다. 다정가. 그래서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에 알려마는 자규 또 나왔네요. 두견세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 소쩍새가 이제 자규라고도 하고 두견이라고도 합니다. 봄부터 늦여름까지 거의 매일 숲속에서 울어대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를 토할 듯한 애절한 이 울음소리가 원한을 품은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요. 달빛 속에 백꽃을 보고 있는 시인이 가지에 피어난 봄의 정치를 알 리 없는 자규의 울음속에서 다정한 심해 때문에 잠 못 드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다정가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똑같이 부지하는 님에 대해서 강한 간절한 그리움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의미에서 서로 또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화, 그 다음에 달빛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 작품과 연관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서로 연관해서 아시면은 훨씬 더 깊이 있게 서로 그 작품끼리 이렇게 연관되는 그런 상호 연관해서 비교하는 그런 문제에 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핵심 정리 가시면 이제 유배 가사라고 할 수 있고 충신 연주 가사라고 할 수 있고 연군 가사, 그렇죠? 모두 182구라고 합니다. 3, 4조가 주류이지만 2, 3조 내지 2조도 있습니다. 4원보 연속체예요. 또 임과의 이별이고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이 주제입니다. 또 애상적이고 원망적인 비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편상 특징으로 가시면요. 정철의 3인곡 영향을 받았죠. 그렇죠? 옥중생활의 체험이 아주 실감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임금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서라는 신하의 애절한 심정을 어디 관계? 남녀 관계에 의탁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또 광해군 때 시화를 입었어요. 시를 써서 화를 입은 겁니다. 3년간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때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와 처지를 표현한 거, 밤마다 이화의 피눈물 우러내요. 이런 장면들이 표현 방식이 이렇다는 거고요. 또 작가는 조이는 어떻습니까?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인목대비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시를 적었어요. 이거를 적어서 결국은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또 반대편에 있었던 대북파 있었죠. 그가 시의 광해군에 대한 불경스러운 마음이 드러났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 3년 동안 옥고를 치른 겁니다. 대북파 아셨죠? 이 시기에 이제 자도사가 지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같이 엮어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자신의 처지를 지상으로 적강한 선녀에 비유했죠. 화자를. 또 임금을 천상계의 옥황에 비유하면서 임금에 대한 충정을 드러내면서 모함한 대북파를 지금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겁니다. 또 자연문을 통해서 임금의 소식을 알게 되는 상황을 설정해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과 이를 몰라주는 임금에 대한 원망도 드러나 있습니다. 자, 5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조은이라는 작가는요, 1561년 1625년까지 사셨네요. 인조까지. 인조 반정이 있었을 그 시대이네요. 조선시대 함경도 경성 판관이고요. 문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호가 매호입니다. 그래서 매호 별곡이 유명한데요. 자연에 사는 즐거움, 안빈낙도 이 작품도 중요합니다.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출세곡도 변방으로부터의 어떤 소외 이런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답 피하기 연습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자, 올바른 내용을 골라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황금이 많으면이라는 가정적 상황 나왔죠. 뒤집힌 동이에 해가 비치는. 자, 해가 안 비칩니다. 뒤집힌 동이에 해도 비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서리법을 써서 부정했죠. 그런 걸로 볼세 그런 거 볼 때 이제 비친다가 아니라 비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틀린 거고요. 천문구 중에 가기의 화자는 자물쇠로 침실을 닫고 세상과 단절함이 자, 자물쇠로 침실을 닫고 세상과 단절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또 3,000명의 미인들 뭐 고민들과 달리 그쵸? 화자가 빛바랜 화장과 탐탁지 않은 태도를 자랑한 건 아니죠. 참 부끄럽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2번에 이제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윗글에서 장소를 토대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옥으로 만든 계단이죠. 님을 보고 싶어 화자의 바람은 광안궁에서 임을 만났죠. 만났어요. 광안궁에서. 그리고 광안궁에서 화자는 임과의 재회를 기약하지 못한 채 하계로 내려오는 아쉬움을 담은 작품이고요. 하계에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화자는 어떻게 해요? 천문구 중에 임과 재회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10년이 흘렀다 그랬잖아요. 또 하계의 화자는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신세에 한탄하고 있고요. 침실에서 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천문구 중에 가기 위해 화자는 자물쇠로 침실을 닫고 세상과 단절함이 자, 이건 아니죠. 가기 위해서 단절한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인의 자도사라는 글을 공부했고요. 다소 내용이 어렵고 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잘 하시고요.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해주시면 다음에 복습할 때 굉장히 간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힘들더라도 꼼꼼하게 하시고요. 두 번, 세 번째에서는 좀 속도를 내서 이렇게 보신다면 훨씬 더 실력이 붙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